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서 설명했던 커맨드문만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만들 때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들 내용은 영상 설명에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편하도록 편집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처음 설명할 내용은 단축 명령어를 재설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 PGP 파일을 사용해서 단축 명령어를 정하잖아요. 이 PGP 파일에서 정의한 것보다는 리습에서 정의한 명령어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말은 PGP 파일과 겹치는 명령어가 있으면 리습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커맨드문에 실행할 전체 기능을 입력해주기만 하면 돼요. define 펑션으로 명령어를 정의하는데 L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의 커맨드에서 P라인을 실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해주면 단축 명령어가 재설정이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쭉 복사해서 명령행에 붙여넣고 사용을 한번 해보면 L이라고 입력했을 때의 P라인이 실행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보면 폴리선이 그려지죠. 이렇게 단축 명령어를 정의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 컴퓨터를 옮겨가면서 작업할 일이 많다거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잠깐씩 작업할 일이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편하도록 단축 명령어를 정의하는 리습을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만 로드해서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만약 자주 사용하는 옵션 키워드가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키워드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len, lengthen이죠. 길이 조정 기능에서 증분 옵션인 de 요거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len을 입력했을 때 lengthen이 실행되고 de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간단한 리습을 만들어주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이걸 적는 건 엄청 간단하죠. 그냥 define 펑션에서 명령어를 정의하는데 저는 ld라고 할게요. lengthen 다음에 de가 들어가니까 커맨드에서 lengthen 기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de 옵션 실행하도록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을 때에 항상 문법에 유의해서 뒤에 사용할 인수가 없긴 하지만 문법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가로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고 괄호의 개수만큼 똑같이 닫아주고 이런 문법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길이 조정이 실행되고 de 증분 옵션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만약 증분 거리 값으로 50과 100을 많이 쓴다면 그 50과 100이 한 번에 입력되도록 명령어를 분개해서 각각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ld 50 명령어는 편한 대로 하면 되니까 저는 알아보기 쉽도록 50이라고 했지만 그냥 ld1, ld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될 거예요. 전 그냥 예제로서 보기 편하도록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ld50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증분값으로 50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100이라고 했을 때 증분값이 100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렇게 값을 나눠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복사해서 로드한 다음에 사용을 한번 해보면 ld라고 입력했을 때 증분 길이를 바로 물어보죠. d라는 옵션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증분 길이를 바로 물어봅니다. ld50을 사용을 하면 증분 옵션에 들어가서 증분값으로 50을 바로 입력하니까 그 다음 단계인 객체를 바로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ld 100을 입력을 하면 증분값으로 100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값들에 따라 각각 명령어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커맨드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오토캐드에서 한번 써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 20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필렛, 목깎기 기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필렛을 사용할 때에 반지름을 50을 많이 쓴다. 그러면 커맨드에 필렛을 사용을 하고 반지름 옵션인 R로 넘어가서 50까지 자동으로 입력되게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사용을 해봤더니 명령어를 입력하면 반지름 값은 조절이 돼요. 필렛이라고 입력을 했고 반지름 옵션에 들어가서 반지름 값을 50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명령어가 끝나버려요.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명령어가 끝나버립니다. F50을 입력했을 때 클릭해서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오토캐드에서 명령어를 쓸 때와 리습에서 커맨드문으로 작성을 했을 때 동작을 다르게 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1let, r, 50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소 오토캐드를 쓸 때는 잘 작동이 됐겠지만 커맨드문으로 만들면 조금 동작이 달라지는 명령어들이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한번은 써봐야 된다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까지 실행을 하면 명령어가 끝났잖아요. 필렛 명령어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필렛이 실행되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면 F50 실행을 했을 때에 필렛 기능 사용을 해서 반지름 값을 50으로 수정하고 기능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필렛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을 50도 많이 쓰지만 100도 많이 쓴다. 그러면 명령어를 여기에서 분개해주면 되는 겁니다. 100으로 입력을 해놓고 뒤에서도 100으로 설정되도록 이렇게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요 50까지 실행하면 필렛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타이핑만 해줘도 되는데 아예 커맨드문을 분개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100을 입력한 순간 50을 입력한 순간 명령어는 다 종료됐으니까 그걸 다시 실행하는 거를 똑같은 커맨드문에 넣어도 되고 별개의 커맨드문에 집어넣어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토캐드에서 특정 기능들은 입력했을 때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기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면층 특성 관리자, 레이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창으로 나오게 되는데 명령어 앞에 빼기, 하이폰을 입력을 해주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대신에 스크립트로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옵션들이 쭉 나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레이어가 그렇고요. 인서트, 블록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인서트 기능도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 대신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버전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커맨드에 그냥 레이어만 써도 이렇게 옵션 키워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요. 혹은 요 앞에 빼기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메뉴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것도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한번 써보셔야 되고요. 인터넷에 떠드는 많은 리스트들 중에서 이 커맨드문의 명령어 앞에 언더바, 언더스코어, 밑줄이랑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어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면층 특성 LA 저 명령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의 레이어 앞에 언더바와 점을 찍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언더스코어, 밑줄은 영문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한글 버전은 영문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에스파냐어 버전을 쓴다든지 러시아어 버전을 쓴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여기 앞에 언더바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문 명령어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침표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내부 명령어를 불러오는 기능을 해요. undefined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삭제했다거나 지금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명령어들을 불러와서 쓸 때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내용을 적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플롯 같은 경우 출력할 때에도 빼기 플롯이라고 입력하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 대신 이렇게 명령어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커맨드에서 플롯을 사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만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빼기를 써도 되고 언더바와 점을 찍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꼭 본인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예제로 돌아와서 레이어라는 명령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도면층들의 색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없는 도면층을 새로 만들 수가 있죠. 자, 명령어는 make layers라 그래서 MLS라고 대충 할게요. 편한 대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라는 명령어를 커맨드문에서 실행했을 때에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옵션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만들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도면층을 만든다는 거죠. M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도면층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red라고 할게요. red 입력을 해주면 red라는 도면층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층을 만들었으면 이 도면층에 상세한 설정들을 집어넣어 줘야죠. 저는 간단하게 색깔만 적용을 할게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C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합니다. C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색상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red는 색상 번호 1번이니까 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1번 색상을 어떤 도면층에 넣을 거냐 물어봅니다. red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층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re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나면 빨간색이 새로 만든 red라는 도면층에 적용됩니다.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설정이 있으면 추가로 쭉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더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엔터를 한번 눌러서 기능을 끝내면 됩니다. 요게 빨간색의 red라는 이름의 도면층을 만드는 전체 과정이에요. 이걸 리습으로 만들게 되면 레이어라고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해서 m이라는 옵션 키워드를 집어넣고 도면층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red라고 입력을 했죠. 이 red를 입력한 다음에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c라는 키워드를 또 사용을 했고요. 색상 번호로 1번을 집어넣고 이 1번을 red라는 도면층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red를 다시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이 있으면 쭉 적어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엔터를 한번 눌러줬습니다.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red라는 도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걸 이렇게 복사해서 새 도면을 만든 다음에 내용을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면 mls라는 명령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로드됐고요. mls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빨간색의 red라는 도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명령형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도면층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밑에 똑같이 쭉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정렬을 조금 시켜준 다음에 내용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어주세요. 여러 개. 저는 5개를 만들어 볼게요. 색상 번호 1, 2, 3, 4, 5 순서대로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ls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이 설정대로 그대로 도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되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복사해서 새 도면을 열고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mls라고 명령어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 쭉 기능이 실행된 다음에 5개의 도면층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 도면에서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고 mls 명령어 입력을 해주면 도면층이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면층 만드는 명령어를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define 펑션을 배울 때 반복되는 내용을 하나의 서브 함수로 묶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도면층을 만드는 기능 같은 경우엔 도면층의 이름이랑 색상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해요. 그게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기능 자체를 수정하려면 전체를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서브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반복되는 내용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서브 함수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create layer라는 서브 함수 실행될 내용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끝납니다. 요 위에서 쭉 정의한 거랑 요만큼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만 서브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 커맨드문을 사용을 하면 명령어랑 옵션 키워드까지 자동으로 타이핑이 될 수가 있는데 버전마다 기능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커맨드문에서 객체를 만들 때에는 예를 들어 선을 그릴 때에는 객체 스냅이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0,0에서 100,100까지 선을 그린다. 그러면 라인에 0,0 입력하고 100,100 입력하고 그냥 엔터만 눌러지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면 0,0에서 100,100까지 선이 그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입력한 좌표 그대로 그려졌죠.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아무런 객체도 없는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진 거예요. 만약에 100일에서 시작하는 미세한 선이 있다. 이런 선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입력한 그대로 0,0에서 100,100까지 그려라 라고 입력을 하면 100,100이 아니라 지금 켜져 있는 이 객체 스냅이 적용되면서 100일, 100일까지 그려집니다. 커맨드문을 사용할 때에는 이 포인트들을 컴퓨터가 찍어주면서 객체 스냅이 적용돼요. 그래서 뭔가를 그리는 기능, 블록을 자동으로 특정 위치에 집어넣는다거나 문자를 자동으로 특정 위치에 넣는다거나 그런 특정 위치가 필요한 데에서는 꼭 객체 스냅에 대한 설정을 커맨드문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선이라는 기능, 다른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그릴 때에 컨트롤이나 쉬프트 둘 중 하나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객체 스냅이 이렇게 창으로 나타나요. 딴 건 안 쓰고 끝점만 쓰겠다. 그럼 끝점을 클릭해주면 다른 객체 스냅은 다 꺼지고 끝점만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옵션 키워드는 명령행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 내용까지 같이 커맨드문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0,0에 무슨 객체가 있든 무조건 0,0부터 시작하면서 100,100 근처에 어떤 게 있든 객체 스냅을 안 쓰고 무조건 100,100까지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에는 객체 스냅을 쓰지 않도록 0,0 좌표를 입력하기 전에
객체 스냅을 안 쓴다 라는 옵션 키워드인 논을 꼭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0,0 적어주고, 이건 일회용이니까 0,0을 찍는 순간 객체 스냅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0,100을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넌을 입력을 하고 100,100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주변에 어떤 객체가 있든 내가 입력한 그 좌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객체 스냅을 정의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커맨드문을 사용할 때에는 이 객체 스냅에 유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도 예를 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느라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영상의 댓글이나 제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을 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볼만한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